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저는 한중일에서 음악 관련 기획, 마케팅,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이 가치 펀치 시간에는 제가 절대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그 팀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 저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개인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래서 초반에 진심으로 리뷰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와 연관된 팀들이나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운 팀들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팀에 신곡이 나와서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팀은 프로듀스 재팬 시즌2에서 나왔던 멤버들로 구성된 옥토파스라는 팀이에요. 이걸 옥토파스라고 읽는지 그냥 옥파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 계정들을 보니까 옥토파스라고 읽는 것 같아요. 같이. 이 팀은 제가 워낙 프로듀스 시즌2를 엄청나게 리뷰를 많이 하고 분석을 그때 올렸기 때문에 멤버들에 대한 데이터도 저한테 아직도 자세히 남아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이 멤버들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 팀이 어떤 팀이고 멤버들이 어떤 팀이다 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튜브 기준 3일 전에 데뷔 앨범인 It's a Pop 이라는 노래가 공개가 되었고요. 8인조 아이돌 팀, 보이밴드 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8명 모두 일본의 프로듀스 시즌2에 나왔던 참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고 멤버들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먼저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데뷔곡 It's a Pop. 사실 저는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이 노래는 꽤 이제까지 그 프로듀스 재팬에서 나온 팀들이 그럼 이 팀을 포함해서 4팀째가 되는 거잖아요. 시즌 1에서 JO1이 나왔고 오르빗이 나왔고 시즌 2에서는 INI가 나왔고 이제 이 옥토퍼스인데 옥토퍼스가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고 좀 힙합 기반의 이제 댄스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좋다. 이게 보니까 KN 야크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 주제가라는데 곡은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먼저 전체적인 멤버 구성은 나쁘지 않다. 멤버 구성은 좋게 됐어요. 이 전체적인 8명을 합을 봤을 때는. 제가 워낙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때 방송 때 리뷰를 많이 해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초반 그 오디션 봤던 1인 영상부터. 근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탈락자들로 팀을 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프로듀스 시리즈나 좀 이렇게 인기를 얻은 오디션 방송이 끝나면은 항상 탈락자들로 팀을 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까지 투자를 해서 연습생을 기르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트레이닝에. 근데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연적으로 얼굴을 알렸잖아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줄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냥 모아서 팀만 내면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이득이죠. 투자하는 비용이 코스트가 엄청 낮아지니까. 다만 시즌1 때 오르빗을 봤듯이 이 탈락자들로 구성된 팀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탈락자들이니까. 근데 그것도 제작자 입장에선 상관이 없는 게 제가 그 아일리원 때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이 친구들은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으니까 트레이닝과 마케팅 비용이 적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이 친구들이 막 1위를 하고 엄청 잘 되면은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애초에 투자 비용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만 얻고 공연하고 굿즈 파는 걸로도 제작자 입장에선 오케이요. 이 멤버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쉬운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탈락자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멤버들부터 다
컨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멤버들이 각자 계산을 해봤겠죠. 내가 다른데 또 오디션 보고 뭐 기획사 들어가서 데뷔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여기로 바로 데뷔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역시 탈락자들이 모인 팀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가 데뷔를 하는 게 내 인생의 첫 데뷔인데 그게 좋을까? 어쩌면 한 번뿐인 아이돌 팀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선례가 있죠. 오르빗이 그렇게 잘 되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 그리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오디션을 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자신 있으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게 보장이 안 돼 있고 탈락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 멤버 구성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지금 바로 인지도가 있을 때 데뷔를 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그런 오디션 보고 눈치 보고 그러는 인생을 살기 싫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된 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다. 이게 실패하더라도, 이 팀이 잘 안 되더라도 멤버들 인생만 잘 안 되는 거지 제작자는 손해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점이 먼저 있고요. 이제 멤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멤버는 슌세이, 카이오, 그리고 코에이, 나오키, 슈, 와타루, 토마, 신스케 이렇게 8명이에요. 이 중에서 최종 순위가 가장 높았던 건 슌세이. 슌세이가 원래 10위였다가 마지막 투표 때 14위로 탈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카이오도 12위였다가 19위로, 그리고 토마가 22, 그리고 신스케가 22위로 탈락을 했었고요. 코에이상이 23위, 슈가 24위, 그리고 와타루가 30위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나오키는 원래 17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진 하차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꽤 이제 인기 있는 멤버들을 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리뷰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슌세이부터 얘기를 하면은, 슌세이는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랩도 하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보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은 약간 어설프지만 노래는 잘하고, 그리고 노래도 이런 타입이었어요. 제가 리뷰를 그렇게 했었는데 엄청나게 막 음색이나 피지컬이 타고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 조금 하는 친구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발성이나 이런 소리가 갖춰진 느낌. 그래서 저는 슌세이는 합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듀스 시즌2에서 랩은 제일 잘했던 실력파 래퍼입니다. 그리고 카이오가 정통적인 힙합적인 플로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렌디하진 않지만 그렇게 정석적인 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카이오도 차라리 그냥 혼자서 래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카이오가 성격이 되게 좀 진지한, 이 친구도 이렇게 진중하고 노력파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막 리더십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점이 되게 남자답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카이오가 좀 신기한 게, 제가 리뷰 때도 얘기했었지만 카이오의 플로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잘할 때와 평범할 때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게끔 들려요. 근데 카이오가 춤도 괜찮게 췄었어요. 그 다음에 코에이는 사실 노래랑 춤은 한참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제 기억에도 프로듀스 당시에도 그냥 아마 좀 비주얼이 인기가 높아서 일본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순위가 높았는데 노래랑 랩은 잘했던 적은 없어요. 그것도 좀 한참 많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오키까지 이제 실력파로 넣어야 되겠죠. 나오키도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했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육각형, 뭐든지 잘하는 좀 실력파예요. 다만 나오키도
타고나지 않았는데 엄청 노력을 해서 잘하는 케이스라서 안 좋은 버릇들이 있었어요. 노래를 할 때도 춤을 출 때도. 특히 노래를 할 때 소리가 답답하게 먹히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자기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막 연습하다 보니까 생긴 버릇 같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슈도 래퍼인데 그리고 어려요. 슈가 그 제일 어린 친구들 나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16살. 근데 슈가 랩의 플로우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실력을 갖추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리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는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가 정확히 발음을 내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플로우를 한 곡을 끝까지 끌어가지도 못했어요. 그게 아마 근데 춤도 춰야 돼서 그럴 거예요. 춤 자체가 되게 아직은 어설펐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또 힘에 붙여서 그런지 다시 평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잠재력은 있는 멤버. 근데 아마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 활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성장을 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카시 와타루 군이 제가 기억하기로 빅히트였나? 어쨌든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하다가 방출된 멤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해서 그런지 무대에서 적응력과 뭔가 센스 그리고 눈치 뭐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춤도 굉장히 제가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연습생 생활을 한 것 치고는 너무 노래가 안 된다. 노래가 창법이나 발성이 전혀 안 돼요. 발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그때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무대에서 춤으로써 좀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노래는 파트를 적게 가지고 연습을 더 하면은 와타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토마에 대한 칭찬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토마는 완전 R&B적인 그 소울 느낌이 타고난 친구거든요. 리듬감과 음색이. 그래서 저는 솔로를 하길 바랬는데 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펐는데 방송에서 점점 춤이 실력이 늘어서 마지막에는 춤도 괜찮아졌는데 꽤 많이 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멤버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근데 노래가 그런 타고난 잠재력을 아직 다 완성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호흡이 아직 부족하고 뭐 소리를 끌어올리는 힘도 부족해서 높은 음은 그렇게 내지도 못했고 혼자서 곡을 다 이끌어 갈 때는 장르도 좀 많이 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토마는 굉장히 그 스페셜리티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신스케가 보컬이죠. 당시에 뭐 메인 보컬을 맡은 적도 있고 굉장히 본인의 보컬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을 비추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리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목으로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나 다른 몸의 근육이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대의 힘으로써 부르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도 나지 않고 높은 음은 되지만 그게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친구였어요. 다만 신스케가 당시에 약간 이런 리더십도 보인 적이 있고 하지만 발성 트레이닝을 꽤 많이 해야 되고 춤도 좀 배워야 된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member 구성은 좋아요. 인기를 얻었던 멤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메인 보컬 슌세이가 할 수 있고 이제 서브 보컬 및 메인 보컬을 할 수 있는 토마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래퍼를 할 수 있는 카이오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파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오키가 있고 또 나오키와 함께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와타루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멤버들로 모였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그냥 뮤비 그러니까 공개된 음원만 들었을 때는 장단점 양쪽의 느낌이 같이 들었어요. 우선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역시 뭐 슌세이, 나오키, 뭐 토마 이런 분들이 노래는 잘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역시 음원에서는 카이오가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랩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랩 나올 때 이거 이렇게까지 랩을 못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JO1도 그렇고 오르빗도 INI도 마찬가지인데 프로듀스 재팬에서 탄생한 K-팝 팀들이 랩의 중요성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K-팝은 기본 힙합이고 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더스트의 원앤올리가 랩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K-팝 플로우를 가장 잘 내고 있는데 이 팀도 카이오가 있는 것 치고 이 곡에서는 랩이 좀 아쉽다. 그리고 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싶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노래는 이 친구들이 프로듀스 시즌 끝나고 이 곡을 준비하면서 몇 달 준비했을 거잖아요. 근데 3-4달 동안 노래는 큰 변화를 주기 힘들어서 트레이닝에서도 노래도 시키지만 노래를 엄청나게 그 트레이닝을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춤은 한두 달만 해도 늘기 때문에 춤 트레이닝은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오겠지만 근데 뮤비는 이제 영상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기도 하고 뭐 더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모든 멤버들이 프로듀스 시즌 때보다는 춤을 잘 춘다. 굉장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 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 춤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소화는 해야 된다. 역시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이것들이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상체를 이렇게 눕히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구분 동작. 근데 그런 동작에서 딱 힘을 주고 딱 이렇게 정확히 안 해주면 그냥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냥 이 친구들의 기존 모습에서 발전한 모습을 떼놓고 그냥 이 곡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약간 아직은 아쉬운 단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계속 앞으로 활동을 할 테니까 다음에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면 또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뭐 나오키도 있고 카이오도 있고 토마가 있고 뭐 슌세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력적으로도 밸런스적으로도 구성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멤버에 좋은 곡도 갖춰줬으니까 멤버들은 여기서 더 트레이닝을 통해서 노래랑 춤, 랩 실력을 좀 더 갈고 닦는 게 중요하고 특히 랩 부분을 카이오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역시 렌타가 가장 궁금하게 됐네요. 렌타도 아마 오퍼가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렌타는 자기가 오디션을 봐서 데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뭐 리뷰를 하고 아니면은 뭐 도와줄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가치펀치 2화 옥토파스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음 팀 리뷰로 가치펀치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